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롭게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지혜롭지 못하게 등산을 가고 말았습니다. 참 제가 등산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는 등산을 가지 않고 제가 서점에 거의 출근하듯이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 모기가 저를 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막 저를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등산을 자제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좀 방송을 앞두고 그래도 한번 산에 가서 이렇게 자연의 푸르름과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만끽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두 방 이렇게 물어 뜯었습니다. 참 크게 이렇게 물어 뜯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기를 좀 타는 편이라서 한번 물리면 엄청나게 이제 부어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버물리를 엄청나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물린 곳이 특히 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원고 이제 다 쓰고 녹음하고 나서 이제 서점으로 운동을 산보를 좀 가려고 합니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직장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직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를 좀 줄이는 쪽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비효율적인 거죠. 요런 것을 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직장 동료들하고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상당히 먼 거리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좀 효율적이고 또 그들과 일을 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직장 속에서의 관계는 뭐 중심? 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 중심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다가갈 수 없고, 뭐죠? 일을 중심에 두고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생산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복잡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복잡해진 관계 속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일 중심으로 하는 직장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거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일하는 중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까지만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약 정말 이제 직장 동료를 내가 사랑하고 싶다,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과 그 사람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이 아웃풋에 대한 일의 성과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너무 깊은 사랑이나 관계를 포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냉정하게 그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요,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답을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혜로운 것은 직장관계 속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상처를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편하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속에서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직장 동료들과 얼마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그 체크하셔서 너무 가깝다면 좀 더 떨어뜨려 보는 것이 일을 쉽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웃입니다. 이웃. 자,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옆집, 윗집, 그리고 어이 자, 개콘에 나오는 경비 아저씨, 요런 아저씨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가게 아저씨, 아줌마, 또 아가씨,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좀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제 격조 있는 질문도 좀 던져야겠죠. 예. 철학적인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정말 이웃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웃이라는 게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웃은 아내나 가족을 제외한 이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 이외에 이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철학적인 사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학적인 사고는 막 그냥 머리를 많이 써서 하면 됩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적인 사고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화, 이제 확장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쌀은 어디에서 나오죠? 예. 그걸 생각해 보니까 농부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제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외에,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만 제 컴퓨터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저의 이 즐거움, 컴퓨터를 다루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었습니다. 뭐 영화나 책, 뭐 드라마, 그리고 음악 모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 모두는 다 이웃이죠. 예, 그렇다면 왜 이런 다양한 재미, 즐거움들이 나 혼자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자기 혼자 만들어내는 것으로 즐거움을 채울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전에 이제 제가 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연합과 조화, 그러니까 하나됨과 하모니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함이 뭐죠? 하나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막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서로의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비죠. 예.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는 이제 이웃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이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죠? 세상이 디자인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이웃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죠? 이웃 기반 플랫폼. 플랫폼은 세상을 구성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적으로 볼 때 뭐죠?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생은 완전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그 즐거움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이웃을 그 즐거움 속에 이미 끼워 넣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없이는 인생의 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했죠. 결국 뭡니까?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쉬운 말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인생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뭡니까? 그 이웃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나쁜 이웃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았죠. 그렇죠? 인간은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나쁜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겁니까? 관계를 맺었다가 내가 피해보면 어떡하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지 않죠. 이웃과 관계를 잘 맺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딱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웃과 관계를 별로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수십 년 전부터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윗집에 누가 사는지 실제로 알 수 없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실제로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웃이 없어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게 오래돼서 아예 이웃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말 친한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뭐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이 크게 인사하는 거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 친하면 정말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럼 얼마만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상한선은 있는가? 하한선은 있는가? 이제 알아보는 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 훨씬 윤택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걸로만도 충분합니다. 옆집 사람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본척 만척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할 때도 이제 크게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또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거기까지가 거리인 것입니다. 인사를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인사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인사를 해보고 안 되면 인사를 안 하면 됩니다. 화가 나시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왜 인사 안 받냐고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가서 안 듣는 데 가서 욕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랑 욕하면 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랑 그 사람 욕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사람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저를 보고 인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받고 또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적당한 관계, 적당한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좀 더 잘 받아주면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또 아니면 그냥 멀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웃과 상당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로 부탁까지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누구 엄마 우리에게 1시간만 봐줘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탁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안 그러면 뭐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관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아예 관계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할 수 없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자기들은 다 우리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먹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뭐 나도 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여기까지 거리를 유지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게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당해도 다시 관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거절한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혹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그냥 상당한 거리를 두면 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 제풀에 꺾여서 지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거리를 상당히 두시면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항상 아이들이 넘칩니다. 밤 8시까지도 아들들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지 않고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제가 집 밖을 떠돌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집이 상당히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독립된 공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한 아이들이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제한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거절이죠. 하루의 게임은
1시간 이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게임하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방에, 엄마가 사용하는 큰 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잘 때는 나가서 놀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을 둔다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에게 잘해주면 됩니다. 못할 때는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좀 더 불특정 다수의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쁜 이웃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먼저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좋은 분들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돌아보면 저는 나쁜 이웃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쁘고 또 사랑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뭐가 있겠습니까? 예,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나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상식이 없이 정말 나에게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웃겨주고 선물도 주고 막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들 손에 보면 몇십만 원짜리 약이 들려 있습니다. 아니면 막 기구 같은 게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 뭐냐면 준 대로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자선사업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받으려고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사기 같은 걸 많이 당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어떤 물건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사실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그 터무니없는 가격인데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요즘은 이제 재미나서요.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옛날에 애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보복으로 폭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을 사귈 때는 뭐죠? 그 사람의 성품이나 평상시 태도나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천천히 그들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죠? 적당한 거리감을 둔 상태에서 점점점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그런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사랑해주면 될까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입니다. LA에 가면 굿 사마리탄 병원이 있거든요. 저희 첫째가 그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로는
마돈나, 마다나의 마다나도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거기서 낳았습니다. 뭐 그 여담이고요. 그 예. 영어가 뭐 입에 붙어서 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요. 이 강도를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깊이 입고 쓰러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몇 사람 지나갑니다. 그런데 본체만체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사업차 여행을 가던 이 사마리아 타국인이 이 사람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지금 같은 병원이 있을 텐데 그때는 여관밖에 없으니까 여관에 데려다 주고 또 혹시 치료하는데 비용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고 대단한 호의를 베풉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그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때문에 일을 하러 못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여관비까지 대주고 치료비를 대준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혹시 불구가 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이제 확장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 기준이 나옵니다. 뭐죠? 예, 자기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도로변에서 강도를 당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실천한 겁니다. 뭐 당연히 응급처치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주고 예, 그 정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경찰에게 연락하든지요. 그렇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2001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일어났죠. 간지 한 달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기억하십니까? 9.11 테러가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났습니다. 여러분 발음 좋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테러로 인해서 그 무역센터가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놀라운 거를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첫 번째 이제 그 테러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8시 4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시각은 오전 9시 5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12분 동안 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과 소방관들, 특히 소방관들이 그 무너질 그 건물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뛰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소방관들과 경찰관이 4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요? 다시 무너질 건물에 뛰어 올라가서 그들이 그냥 깔려 죽은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무너질 건물에 부상을 당해서 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방관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와주기를 바라겠죠. 무너질 줄 알면서도 나에게 와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강의나 설교에서 많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95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9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근데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때 해경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해경들이 배 가까이 못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서 나도 그 물에 빨려 들어갈까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누구를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줄 알면서 뛰어간 사람들과, 그러니까 뛰어간 이웃들과 가라앉을 줄 알고 가라앉는 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이웃들, 누가 더 좋은 이웃일까요? 그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요? 어떤 이웃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재미있고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들이 많아져야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난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특정 다수 이웃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잠언의 구절, 세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뭡니까? 아침부터 너무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잠도 안 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잠언 26장 19절,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속인 겁니다. 에이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장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17절, 이웃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마라. 그가 실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너무 자주 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 10번 가고 싶으면 한 5번만 가든지 6번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모든 말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배려는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거리에 바탕을 두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웃 몇 사람과 인사하실 것입니까? 5명, 6명 한번 결정해 보시고 그들과 반갑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맛있는 게 있으면 아니면 좋은 게 있으면 이웃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실천하고 또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됩니다. 그 두 가지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남은 여름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